명태조는 성현의 풍무, 호걸의 기품, 도적의 성품을 지녔다. 청나라 학자 조이계평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유교를 국시로 삼아 중화문명을 회복했지만 오랑캐 같은 폭력과 형벌로 관리들을 다스렸고 뛰어난 리더십과 지략으로 천하를 평정한 영웅이지만 의심과 편협함이 가득한 광인이기도 했습니다. 문제적 인물 주원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주원장은 원나라 말 안희성 봉양현에서 소장농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가난한 살림에 보태고자 목동일을 했으나 관리들의 수탈과 가난에 허덕이다 결국 1344년 흉작과 전염병이 발생해 부모 형제가 모두 세상을 뜨고 오갈 데 없던 그는 환각사에 들어가 중이 됩니다. 그나마도 절에 식량이 떨어져 탁발승으로 떠들며 밥을 구걸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1352년 한족에 대한 차별을 일삼던 원나라의 한거에 홍건적의 난이 각지에서 발발하자 호양 친구 탕화의 권유로 홍건적의 한 장군인 곽자응의 부하로 들어가 두각을 나타내며 그의 수양딸 마수영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후 곽자응이 죽고 그 군대를 물려받아 대장이 됩니다만 강남은 한족 군웅들이 난리를 치고 화북의 홍건적은 원나라군에게 털리는 상황. 주원장의 본거지 안위성, 해서 일대는 강남과 화북의 낀 지역으로 자칫하면 샌드위치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주원장은 결단을 내려 장강을 건너 원나라의 집경인 지금의 난징을 점거하고 아예 센터를 옮깁니다. 주원장과 동지들의 고향이고 기반이었지만 주원장은 아예 타고 온 배까지 없애며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과감한 결단 덕에 주원장은 세력 확장에 성공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주변의 이웃한 진우량, 장사성, 방국진 등과 세력을 다투게 됐고 주원장은 그중 가장 약했습니다. 스스로도 진우량의 군대, 장사성의 재력 등 모든 면에서 열세라고 자인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세 가지 장점이 있었으니 하나는 인재, 둘은 엄격함, 셋째는 임기응변입니다. 그는 제왕이 되기 위해선 장량 같은 책사들이 필요하던 걸 알고 강남의 명망 높은 명사들을 초빙합니다. 유기, 송렴 등 유능한 책사와 인재들이 몰려오고 둘째로 그의 엄격한 군기와 절도로 백성과 사대부의 인심을 얻습니다. 마지막은 살짝 얍삽하지만 홍건적 기치를 내걸며 명분만 확보하고 유기의 책략대로 강남 평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벌을 미룹니다. 점점 힘을 키운 주원장은 장사성이 세력에 안주하며 자만한 틈을 타 1363년 파양호 전투에서 진우량을 전사시키고 이어 장사성을 토벌, 대신을 거듭하던 방국진은 좋은 말로 타일러 굴복시키니 강남이 평정됩니다. 아울러 홍건적의 구심점인 소명왕이 알아서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해주자 1368년 명을 건국, 동시에 북벌군을 보내 원나라를 베이징에서 몰아냅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그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셋으로 잡습니다. 하나는 민생 안정, 둘은 유교 질서 회복, 셋은 강력한 전제왕권 확립입니다. 이 갑제로 농촌사회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어린 도책, 부역 황책을 만들어 토지와 조세를 정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세제도를 만듭니다. 또한 몽골의 언어와 풍습을 금하며 유교를 공표, 유교 사상을 민간에 전파합니다. 셋째로 그의 신념과 같은 황제 독재권 확립은 오늘날 그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군도독부를 통해 군권을 황제 한 사람이 틀어쥐고 금의위란 비밀경찰을 만들어 일제헌병처럼 꼴리는 대로 체포 구금이 가능토록 했으며 호용 사건을 계기로 중서성과 제상제를 폐지, 육부의 장관들이 황제에게 직보하는 체제를 만듭니다. 이 정도면 다행이었으나 그는 공신들을 전혀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1383년 좌승상 호유용이 반역했다는 혐의로 수만에 달하는 관련자들이 숙청당하고 1390년엔 호유용의 후원자이자 최고공신 이선장이 자결을 합니다.
고효용은 말단 관료로 승상까지 오른 유능한 관료였으나 허인 관료와 공신 집단이 그를 중심으로 뭉치고 주 원장의 장자방인 유기를 독살하며 폭주하자 주 원장에게 찍혀 숙청을 당한 겁니다. 주 원장의 화살은 공신뿐만 아니라 탐관오리와 문신에게도 향합니다. 그는 가난할 때 탐관오리에게 당한 것이 많아서 비리 관료에 대한 혹형을 남발하고 자신이 보기에 깨림칙한 문자를 쓴 선비는 모조리 잡아다 조지는 문자의 옥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조정 관료들은 늘 눈치를 보며 황제의 허리띠인 옥대를 유심히 살피는데 옥대를 잡고 아래로 누르면 누군가를 잡는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런 주원장에게도 현모양처 마황우나 태자 주표 같은 억제기가 없진 않았지만 마황우는 일찍 죽고 태자 주표는 아버지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에 지칠 대로 지쳤는지 1393년 세상을 뜨고 주표의 아들 주윤문이 황태손이 되자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은 자기 손자 후한을 없애겠다며 또다시 남옥의 옥사를 일으키니 수많은 인명이 사라집니다. 1398년 명나라 개국 황제 주원장은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뜹니다. 그는 분명 자수성가의 끝판왕이었으며 난세를 평정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한편으론 어두운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유언하길 모든 걸 스스로 결단하고 처리해 고단했다고 하며 후대 황제들은 달리 행동하라 훈시하지만 후손들은 주원장처럼 혹형과 권위로 신하들을 다룹니다. 주원장과 달리 후대 황제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했고 대신들은 황제 눈치만 보니 결국 그가 만든 제국을 시작부터 이리 엇나가게 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정치 문화는 후대 중국사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니 한 개인이 역사에 미친 영향이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그의 두 초상화는 한 시대를 만든 영웅과 의심쩌는 광인의 면모를 보여준 그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영웅과 광인의 양면성을 보여준 주원장의 일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